교황님께서는요, 이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문제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삶의 태도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옛날에는 소달구지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냐 하는 이런 소리들을 하죠. 우주도 가고요. 얼마 전에 누리호도 발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삶과 인간의 행동이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회칙에 나와요. 161항에 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잘못된 이 불균형을 줄이려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당장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송도에서 있었던 IPCC, 유엔의 산하기관인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정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국제기구에서 5차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따로 부를 때 1.5도 특별보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파리 기후협약 때 예상했었던 2100년까지 우리가 탄소, 그러니까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여태까지 1도 정도 올랐는데 지금 그 당시 2015년이죠. 2015년까지 1도 정도 올랐는데 0.5도 이상 더 오르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2100년에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0.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봤었어요. 국제 여러 거의 뭐 170여 개 국가 이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자.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참여해서 협약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2018년에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210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50년에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것이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실질적인 변화, 탄소를 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30년에는 탄소 배출, 에너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지는 않지만은요, 대략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를 반 정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45% 정도 감축하고요. 2050년까지는 순제로, 넷제로라고 부릅니다. 탄소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활동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탄소랑 나무를 심고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흡수하는 이 활동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이것을 넷째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는 이렇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지난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 탄소 배출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그 결과 2040년이면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었던 산업혁명 이후 1.5도씨가 상승하는 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생태계 복원을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칙에서 26항에서 그럽니다. 이런 상황인들인데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 이런 것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교황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기후난민이 10억 명 정도 될 것이고요. 마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핵전쟁을 한 이후에 전 세계가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처럼 지구의 생태계가 바뀌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환경 난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리아 난민 사진입니다. 2015년, 6년 전 사진인데요. 사실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난민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에는요.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2010년부터 15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도시에서 도시민들과 갈등을 벌여지게 되는데 이때 부도덕한 정부가 가난한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군대가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혔지만 시작은 기후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 기후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문제 혹은 전쟁 때문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의 보다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